이번 강좌는 배열을 활용하는 마지막 실습으로 자료를 정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자료 구조나 알고리즘 등의 책이나 수업을 접해 보셨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선택 정렬 알고리즘을 작성합니다. 마찬가지로 지난 수업에서 활용했던 배열의 입출력 부분 코드를 가지고 강좌를 시작하니 미리 소스 코드를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실습에 이어서 10개의 숫자를 입력받아서 이번에는 큰 수에서 작은 수 순으로 쭉 정렬을 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프로그램을 만들기 전에 동작 방식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여러분들이 가장 손쉽게 정렬을 하는, 그냥 눈으로 보고 제일 큰 거부터 맨 앞에다 갖다 놓죠. 그 방법으로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큰 값에 해당하는 방 번호를 most라는 변수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지금 이 예제로 첫 번째로 보면은 이 0이 들어가겠죠. 그럼 첫 번째 포문입니다. 지금 포문에 25가 있는 0번째 방이 제일 큰 값이 있는 방 번호다 라고 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보겠죠. 이제 쭉 보는데 먼저 65를 만났어요. 65를 만나면 25보다 크잖아요, 이게. 그래서 방번호 비교를 어떻게 하냐면 이 most라고 되어 있는 방번호에 있는 값과 지금은 25겠죠. 이 방에 있는 값과 이 방에 있는 값을 비교를 해서 지금 이 방에 있는 값이 더 크죠. 그러면 저 most를 1로 바꿔줍니다. 이게 1번째 방이죠, 지금. 1번째 방이에요. 1이라는 값으로 바꿔줘요. 그러면 이제 A의 most는 몇 번째 방이 되겠어요? 이 방에 있는 값이 되겠죠? 그리고 계속 갑니다. 13과 65를 비교하겠죠? 65가 크니까 넘어가고요. 55도 넘어가고 계속 넘어갑니다. 계속 넘어가다가 이 여섯 번째 방을 만나면 이제 이 89라는 값이 A의 most는 지금 65죠. A의 most가 지금 1이니까 이 방에 있는 값보다 더 크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 most를 몇으로 바꿔줘요? 6이라는 값으로 이 방 인덱스 6이죠. 6이라는 값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가요. 더 큰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교환을 해야 돼요. 지금 이 most라고 쓰여 있는 방 번호에 있는 값이 가장 크다라는 걸 찾았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89를 25에다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교환을 합니다. 지금 A의 0번째 방이라고 썼는데 사실 A의 0이 아니라 i번째 방이죠. 0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A의 i번째 방과 A의 most를 바꿔줍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바꿔주느냐, 지난번에 한번 수업을 한 것 같은데 임시 변수 하나를 만들어야지 교환이 되겠죠. 먼저 저 0번째 방에 있는 25를 임시 변수에다 집어넣고 89에 있는 여섯 번째에 있는 값을 0번째 방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임시 변수에 있는 값을 여섯 번째 방에다가 넣으면 교환이 되겠죠. 그러면 결과가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맨 앞에 몇이 왔어요? 89가 왔어요. 89가.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쭉 반복하면서 제일 큰 값을 찾았죠? 자,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이제 65에 해당하는 이 자리에다가 그 다음에 큰 수를 찾아서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큰 수를 찾아서 집어넣어야 돼요. 반복해서 찾다 보면 몇이 나와요? 83이라는 값이 여기에 들어와요. 그렇게 해서 89, 83. 자, 그 다음에 쭉 찾겠죠? 그렇게 해서 언제까지 찾는다? 끝까지 찾는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가는 거죠. 여기는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어디까지 가면 돼요? 여기까지. 배열의 제일 끝방 바로 앞방까지 여기서부터 쫙 반복해야 되겠죠. 반복하면서 또 반복하면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반복 안에 반복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정렬하는 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이런 방식으로 정렬하는 거를 선택 정렬이라고 해요. 셀렉션 소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셀렉션 소트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뭐 인터넷을 찾아봐도 설명이 잘 나와 있고 한데 이 방식으로 코딩하는 걸 한번 살펴볼 거고, 다 한 다음에는 이와 매우 유사한데 조금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버블 소트라는 방법이 있는데 한번 이 부분은 레포트로 여러분에게 내도록 할게요. 먼저 선택 정렬 실습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띄워놓고 할게요. 자, 이렇게 돼 있죠. 먼저 보면 오른쪽에 이제 소스 코드는 지난번 실습 예제를 가지고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기억을 상기시키면 랜덤 값을 생성을 하고 출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행을 시키면 100개의 랜덤 값이 생성이 되고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무엇을 할 것이냐, 선택 정렬하는 저 알고리즘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버 안에 들어가 있어요. 즉 우리는 반복을 크게 몇 번 반복을 해야 돼요? 첫 번째 방에다 제일 큰 값 찾아 넣고 두 번째 방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어디까지? 여기까지 가면 여기까지 반복하면서 이 다음에 큰 값을 찾아야 되죠. 얘랑 얘랑 비교하면 되니까 얘는 갈 필요가 없죠. 다음 방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제일 큰 값을 어디까지 해서 채워 넣어야 되냐면 여기까지 해서 그 다음에 큰 값이 있는가를 봐야 되죠. 그래서 쭉 반복을 해야 돼요. 몇 번 반복을 해야 되나요? 0번째 방부터 포 i는 0번째 방부터 어디까지 가면 되나요? 사이즈 마이너스 1번 방까지 가면 되겠죠. 사이즈가 제일 마지막 방이니까 마이너스 1번 방까지 가면서 무엇을 해야 돼요? i 증가시키고. 자, 이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되나요? 이 안에서 현재 이 주황색으로 있는 이곳에 제일 큰 값을 집어넣는 일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다음 방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이제 실제 찾는 일을 해야 돼요.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일을. 그래서 보면 most 변수가 하나 있어야 되죠. most 변수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most라고 하고요. most를 몇으로 세팅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지금 저 왼편에 여기 보이면 most를 i번째 방으로 세팅을 해야 되겠죠. i번째 방, 0번째 방이 되겠죠. 그래서 most에다가 i를 집어넣습니다. 저 그림과 마찬가지로.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반복하면서 뭐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이 현재 i번째 방의 다음 번째 방부터 계속 또 비교해야 되겠죠. 반복해야 되겠죠. 반복해서 제일 큰 값을 찾아야 되겠죠. 반복해야 돼요. 몇 번 반복해야 돼요? 어디서부터 반복해야 돼요? 1번째 방부터 해야 되는 게 아니라 i번째 방에 제일 큰 값을 찾아서 넣기 위해서는 i번째 방 다음 방부터 쭉 가야 되겠죠. 끝까지. 그래서 반복을 어떻게 해야 된다? for 어디서부터? 인티저 i 또 쓸 수 없죠. i가 지금 있잖아요. 그죠? 두 번째 반복을 위한 두 번째 카운터를 써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보통 i, j, k 이렇게 3중 반복으로 들어가면 뭐 i, j, k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j라는 이름으로 하는데 얘는 어디서부터 반복을 해야 될까요? 0번째 방부터 아니죠. 1번째 방부터 아니죠. 어디서부터? 지금 현재 i번째 방에다가 제일 큰 값을 넣으려면 그 i번째 방 다음 방부터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i번째 방 다음 방은 어떻게 돼요? i 더하기 1 하면 되겠죠. 부터 언제까지 가야 돼요? j는.
끝까지 가야 되겠죠. 배열의 끝까지. 배열의 끝까지 가야 됩니다. 배열의 끝까지 가면서 J 뿔뿔 해주면 돼요. 자, 이 안에서는 그럼 뭐 하면 돼요? 이 안에서는 뭘 하면 되냐? 이것만 하면 되죠, 이제. 뭐랑 뭐랑 비교를 해요. 지금. 이 방과 다음 번째 방. 이 방의 인덱스는 뭐죠, 지금? 이 소스 코드에서? i는 지금 현재 내가 제일 큰 값을 찾아서 집어넣을 곳의 인덱스고, j는 그 다음 방부터 쭉 검색하는 인덱스죠. 그러니까 most에다 1을 집어넣는다는 얘기는 이 방의 인덱스를 집어넣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비교를 해서. 언제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저 65라는 값이 크니까. 그래서 만약에 뭐랑 뭐랑 비교를 해요? 여기서는 넘버입니다. 저기선 A지만 배열의 이름이. 배열의 most 번째 방과 뭘 비교해요? 배열의 인덱스 i예요, j예요? j죠. j번째 방을 비교를 해보니 j번째 방을 비교를 해보니 즉 이 방과 비교를 해보니 이 방이 더 크다는 얘기잖아 지금. 그죠? 실제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그러면 이 방이 더 크죠. 그러면 j번째 방이 지금 제일 큰 방이잖아요 현재. 그래서 어떻게 하자? most를 몇으로 바꾸자? j로 바꾸자. 그러면 다음번 반복에서 이제 j가 하나 증가되겠죠. j가 하나 증가되면 그 다음 방부터는 넘버의 most는 이 65가 되겠죠. 제가 그 전번에서 j를 most에다 집어넣었으니까. 자, 그렇게 하고 쭉 가겠죠. 그리고 89를 만나면 다시 이게 여섯 번째 방인데 j가 몇이면 j가 6이면 여기가 89고 여기가 65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때 다시 j 값을 most에다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most에는 6이라는 값이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렇게 반복을 끝까지 하면 이제 여기까지 오면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오면 이제 찾은 거예요. 뭘 찾았어요? most를 찾았죠. 그래서 A의 most와 이제 몇을 교환하면 돼요. A의 0이 아니라 몇 번째 방을. 지금 몇 번째 방 하고 있어요? 0번째 방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i는 0이죠 지금. 그 두 개의 값을 바꿔주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바꿔주는 거는 이렇게 나와 있죠. 임시 변수를 하나를 만들어서 하면 돼요. 그래서 템프라는 임시 변수를 만들고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저거대로 하면 템프에다가 넘버에 i방을 집어넣고 i번째 방에 있는 값을 임시로 집어넣고 넘버에 i번째 방에 몇을 집어넣어요? 넘버에 most를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넘버에 몇 번째 방에 이제 몇 번째 방이죠? most 번째 방이죠? 거기에 템프를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교환이 돼요. 교환이. 이것도 함수로 만들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포인터 설명하고 함수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정렬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00, 100, 99, 97, 95, 95 해가지고 쭉 똑같은 값들이 있어가지고 범위를 좀 키워볼게요. 100으로 하지 말고요. 만으로 키워봅시다. 만으로 키우고 3D로 하지 말고 5D 정도로 해서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9944부터 저기 30까지 정렬이 잘 된 걸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정렬 알고리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정렬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큰 포문이 바깥에 있는 포문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증가하면서 그 방의 제일 큰 값을 찾는 거고, 안에 있는 포문이 그 방의 제일 큰 값을 찾을 때 이렇게 다음 방부터 제일 큰 값을 검색해서 결론은 뭘 찾아요? 제일 큰 값이 들어가 있는 방의 인덱스를 most에다가 집어넣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끝나면 두 수를 교환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수업을 통해 여러분이 배열을 언제 사용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3가지 프로그래밍의 사례를 실습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의 코딩은 메인 함수만 만들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왜 함수를 만들지 않았을까요? 함수의 매개 변수로 배열을 전달할 경우 포인터의 개념을 모르면 제대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 강좌부터 이 강좌의 핵심 부분인 포인터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